회사에서는 이렇게 소통하시면 망해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 이렇게 소통하시면 망해요. 왜? 이 사람들은 결론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다시 상입니다. 자,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소통이라는 말 너무 많이 쓰이는 말이고 밥상에 쌀밥처럼 하루도 밥상에 안 올라오는 날이 없는 그런 말이죠. 이제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도 하겠는데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말을 하면 막 짧게 하라고 야단을 맞기도 하고 또 말을 짧게 하면은 왜 이렇게 소통이 없냐 막 이렇게 야단을 맞기도 하고 얘기를 하면 또 두서가 없다는 소리를 막 듣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오신 분이 있어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은 내 사적 커뮤니케이션하고 무엇이 다른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지키시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좀 지침처럼 이렇게 그 요령을 드리면요.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미괄식 그 다음에 직장 커뮤니케이션은 무조건 두괄식입니다.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래저래 해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괄식이고요. 이제 결론을 꼬리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직장 커뮤니케이션은 두괄식. 두괄식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사실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직장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해라. how를 얘기를 하기 전에 언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why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외우세요. 외우셨죠? 사적으로 말할 땐 끝의 결론을, 직장에서 말할 땐 앞의 결론을. 왜 그러냐 하면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소통, 똑같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이 있잖아요. 뭐 사장님의 커뮤니케이션,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그다음 고객한테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료들끼리 하는 커뮤니케이션 목적이 있어요. 낮에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목적이 있고 저녁 때 끝나고 술 한잔하면서 회포를 풀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낮에 야, 그 클라이언트한테 불평 전화 받았다며. 근데 클라이언트가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게 무슨 컴플레인이야? 그러면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그죠? 그때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너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야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둘이서 회포를 풀 때 야 솔직히 근데 좀 아무리 클라이언트가 불평을 해도 그렇지 그 대표님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야단치는 거 아니냐 글쎄 말이야 했을 때에 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죠? 감이 오셨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낮에 클라이언트가 무슨 컴플레인을 하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게 뭘 들어야 되냐면요. 육하 원칙을 들어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도대체 그게 왜 불만사항이 되는데 야 그게 왜 불만사항이 되냐 하면 이라고 자초지종을 듣기는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보 자체가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클라이언트가 뭘 불평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뭘 도대체 원하는 사람인데 브랜드 필름이라서 굉장히 고상하게 찍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브이로그식으로 나왔다고 이게 굉장히 질감이 불만이 있다 그러더라. 뭐 이제 우리 직장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그러면 브이로그식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재밌게만 찍는 거가 원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굉장히 고상한 걸 원하셨던 거구나 라고 그 사람이 뭘 원했다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해서 이걸 어떻게 바꿔주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얘기를 들은 대표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주면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주기를 원하는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사실관계를 전달해야 되는데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의
결론이 뭔지가 빨리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직장에서 이렇게 리포트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 투자 설명회 가가지고서 이게 다 직장이죠. 투자 설명회 가가지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앞에 얘기가 너무 길어. 막 저 초등학교 때부터 IT 기기를 좋아했던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을 교합해서 IT 서클을 했으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얼마가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이 중요해. 왜냐하면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실 문 딱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해야 됩니다. 이렇게 20억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뭘 믿고 어떻게 이제 설명해봐. 그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님 시간이 중요하거든. 사장님 20억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20분만 주시면 20분 내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합격이에요. 이건 합격하는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개인 커뮤니케이션은요,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다 본능이 있어서 철새들은 겨울에는 남쪽으로 가고 뭐 북쪽으로 다시 왔다가 씨앗을 나무에 숨겼다가 짝짓기를 했다가 안 가르쳐도 다 하잖아요. 이것처럼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DNA는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스토리이고요. 스토리가 뭐냐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그 자초지종을 왜 말하냐 하면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술 먹으면서 앞에 쫙 자초지종 얘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끝에 가가지고 야 너 4천만 땡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 목적이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럴 때는 밥부터 먹이는 것보다는 비겁하게 야,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보통은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돼요. 이 사람하고 감정을 공유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어떨 때만 감정을 공유하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감정을 공유하지 않아요. 공적 커뮤니케이션은 감정 공유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적 커뮤니케이션은 니드를 파악하고 이 니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감정 공유가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업무를 이런 식으로 태만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점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탁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평생 적대잖아요. 감정 공유 안 돼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스토리가 필요한데요. 그 스토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 처음에 이렇게 아우 유치해 무슨 이런 드라마를 아직도 한류 드라마를 이런 거를 아우 골거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입해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입의 순간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입이 되냐면 이런 거에서 이입이 돼요. 그 스토리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브랜딩 할 때 사용하는 영웅담 스토리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부터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잠을 못 자서 고난을 많이 받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이불을 만났는데 그 이불이 가만히 보니까 이불이 무게가 무거운 이불이더라. 그래서 이불 안에다가 미리 플라스틱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불 무게를 일반 이불보다 3배는 무겁게 해가지고 사람을 꾹 누르니까 이게 엄마가 아기를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무게를 주는 바람에 잠이 잘 온다는 과학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걸로 평생 고생하던 불면증을 치료하고 이 이불을 그래서 판매하는 대리점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브랜딩 얘기를 쫙 하잖아. 이건 뭐냐면 내가 고난이 있어 구세주를 만나서 어떻게 고난을 해결했고 그 고난을 해결한 다음부터 사람이 나는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화한 사람으로서 나는 딴 사람한테 이 물건을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 인생이 변했어요. 이건 영웅담 스토리고요. 감정 공유를 위한 사적 스토리는 4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했다. 네. 어떤 일을 당했다예요. 당했다. 왜? 인생의 본질이 당하는 거죠. 선택 없어요. 사실상 태어나는 것도 당했잖아요. 오늘 당한 거지 내가 신한테 당한 거지. 저 눈 떠보니까 세상에 왔네. 당했잖아요. 야 지나가는데 말이야 위에서 비가 오라고 그러고 갔더니 3층에서 꼬마가 오줌을 누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 자식을 근데 머리에 그냥 이 오줌이 떨어지고 당했잖아요. 당했다. 두 번째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이 뭐냐? 완전 이거 열받는 거야. 감정. 그 다음 감정까지 얘기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당했다 해서부터 부킹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와가지고 음식을 그냥 이 바닥에다 탕 이렇게 던지듯이 내려놓는 사람이 그럼 불친절 다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뚜껑 열리잖아. 그럼 자기 뚜껑 열렸거든요. 감정 공유. 그 다음 이제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기 전에 당했다, 열받았다, 꼭 열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 좋은 감정일 수도 있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뽀뽀를 당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열받았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돈을 이렇게 툭 던지잖아. 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진짜 화들짝 놀랐는데 물건을 샀는데 잔돈을 동전 한 10개 하고 지폐 한 10장 정도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내 앞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 근데 이제 외국 가서 외국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토로를 했어. 중외국인들하고 토로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여기 사람들은요 잔돈을 확인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잔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라고 이렇게 늘어놓는 거래 그게. 그래서 뭐 그러냐. 근데 이제 처음 겪는 사람들은 당한다, 화난다, 그 다음 이걸 해석한다. 무시하나? 해석. 혹은 잔돈이 얼마인지 친절하게 보여주는 건가 보다. 해석. 무시한다로 해석을 했다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의한다. 뭐 하는 거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요소죠. 마지막 결과. 거기까지 가면 그래서 그 사람이 뭐래?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주의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 결과. 자 보세요. 사적 커뮤니케이션은 이 5가지를 항상 통과해요. 이게 뭐냐면 공감을 위한 인간의 이야기 구조거든요. 당한다, 느낀다, 감정, 해석한다, 행동한다, 결과가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나갔는데 우리 집 문 앞을 흰색 차가 꽉 막아놓은 거야. 이 진상주차가. 이게 이제 당했다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니면 아침에 나갔는데 내 차를 누가 도끼로 찍어놨더라고. 완전히 구멍이 났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논리가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 궁금증이. 그래서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이 5단계를 반드시 거치는데 다시 이제 공적 커뮤니케이션 넘어서 얘기할게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소통하시면 망해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 이렇게 소통하시면 망해요. 왜? 이 사람들은 결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 회사에게는 저희가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하되 어떤 길이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제 조리 있게 뒤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조리 있는지는 이제 강의를 하자면 이건 또 이제 수십 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얘기는 못 하겠고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사적 대화는 미괄식 스토리, 공적 대화는 두괄식. 왜? 목적이 다르다. 사적 대화는 감정 공유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적 대화는 니드 파악과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감정하고 해석의 이제 순서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 이렇다는 거가 이미 해석이 됐기 때문에 감정이 이런 거 아니냐. 그게 맞긴 맞죠. 감정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격동됐을 때 흔들렸을 때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맞는 것이냐라고 최종 해석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해석이 내려야 행동으로 넘어가니까 행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종적 해석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도발했다. 그러면 일단 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기보다 허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전쟁 붙자는 거야? 아니면은 뭐 말단 포병들이 장난치다가 뭐 잘못 당겨가지고 넘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화라고 하니까 이제 해석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상대방이 차나 한잔 합시다 했는데 뭐 그런가 보지. 근데 두 번 또 차나 한잔 합시다. 또 차나 한잔 합시다. 뭐 어디 뭐 같이 갑시다. 티켓 들고 오고 이게 막 서너 번 반복되면 좋아하나? 처음엔 당황이지만 혼란이죠. 혼란이라는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 요거 호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 이 구조는 감정 공유를 위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